노인 빈곤율이 해결된다고 사회주의 교수들의 거짓말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핫하고 국민연금에 있어서 이제 소득 보장론파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논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늘려야 한다는 교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제 노인 빈곤율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이런 개념을 살짝 언급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노인 빈곤의 원인이 과연 그래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때문일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늘려야 한다는 교수님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주은선, 이제 영등포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소득 보장론자이시고 소득 대체율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남찬석 교수님이라고 해서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이 PPT가 결국에는 이 기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김지영 인구정책 전문 기자분이 이투데이라는 곳에서 이 기사를 쓰셨는데 상당히 논조가 탄탄하고, 그래서 함께 공유를 하는 차원으로 또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이랑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랑 연관을 짓는 게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은성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또 기사에 보면은 국민연금 국고 지원 아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득 부양파에서는 어떻게든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고를 무조건 투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남찬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SBS에서 직설이라는 어떤 토론회 40분 좀 넘게 이제 윤석명 연구위원님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남찬석 이 교수님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노인 빈곤율이 이렇다, 또 우리나라 공적 이전 소득 비중이 이렇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조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처분 가능한 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뜯어볼 텐데요. 일단 최근에 노인 빈곤율을 아까 뭐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막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옆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좀 웃긴 게 저희 나라 노인 빈곤율 추이가 점점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떨어지는 추세예요, 사실은. 근데 이 비율만 봤을 때는 되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에는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면은 소득 더하기 공적 이전 소득 빼기 공적 이전 지출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소득이라고 말을 하면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에서 하는 사업소득 또는 뭐 재산소득을 얘기를 하는데요. 재산소득에는 이자나 배당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상품에다 투자를 하고 나서 그것이 이자의 형태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의 형태든 이렇게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 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금이나 연금 등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을 얘기하는데 지원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분가능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을 다 더하면 그냥 우리가 받는 모든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지출은 뭐냐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도 같이 뭐 국민연금 보험료도 있고 건강보험료도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보험료나 세금, 정부한테 지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적 이전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소득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국가, 정부에게 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빼면 그것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이제 개념은 이제 와 닿으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어떤 형태든 벌어들인 소득 빼기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기준, 그 금액, 이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 근데 그것에 대한 상대 빈곤율, 그게 중위소득 50%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의 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쭉 계속 보면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 기준, 가구 수 기준이고요. 7년부터 24년까지 쭉 계속 이제 증가를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가
중위소득이 222만 8,445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고 했을 때 빈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의 50%인 114만 2,202.5원입니다. 그래서 요 이하가 되는 계층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의 이하의 소득을 가지면 빈곤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소득이 그냥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소득에서 세금 뗄 거 떼고 가대보험 떼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 근데 노인 빈곤율은 계산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일단 65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기 기준의 금액 이하의 가처분 소득을 가진 이 노인 인구를 총 노인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노인만 본 게 아니라 전체 소득의 중위소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 안에서 본 게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 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는 높을 수 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사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이해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럼 과연 노인 빈곤의 원인이 과연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심이 가는데 일단 소득 대체율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소영강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빨간색, 주황색 같이 요 색깔이 있는데 여기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 40%, 지금 40%, 50%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중에 연금으로 50% 소득 대체율을 하면은 월 5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로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저희가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시점이 1988년이에요. 그래서 이 88년에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이 되었고 이 엑셀 자료는 가입 기간이 40년을 가정을 했어요. 2028년까지. 이 가입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가입해서 내고 가입하고 나면은 그 해에 적용되는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70%였대요. 근데 이 70%가 그냥 나중에 그때 70%였으니까 내가 만약에 100을 벌면은 그때 한 해에 70%일 때 내가 연금을 냈으니까 나중에 70만 원을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40년 가입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을 일단 가입 기간 연도로 나눠요. 이렇게 40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당해 연도, 해당 연도에 적립소득 대체율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 소득 대체율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더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쭉쭉 와서 지금 이게 실제 저희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거를 반영을 했을 때 40으로 나누면 그 해 적립 소득 대체율이 나오고 그걸 계속 누적적으로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소득 대체율이 56%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뭐 50%, 40%가 아니라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옛날에 1988년에 연금을 가입을 했고 한 번도 누락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은 이제 56.13%의 소득 대체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을 이제 56에다가 곱하면 요 정도의 이제 소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구태여 이 PPT를 왜 이렇게 봤냐면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각 연도별 소득 대체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누적 합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더라도 개혁 전에 누적되었던 소득 대체율이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과거에부터 계속해서 연금을 가입한 분들은 이미 예전에 적용된 소득 대체율에 한해서 이미 당해마다 매년 그 소득 대체율만큼의 연금 지급률을 누적적으로 계속 더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지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 보장 파에서. 근데 사실은 노인 빈곤이라고 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소득 대체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현재 이미 수급을 시작하신 노인분들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고 한다면 10년 이내에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할 노인분들, 뭐 55세 이상 분들이 될 텐데 이분들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은
올려서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효과는 다음 3-40년 뒤에 세대가 되어서야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긴 게 뭐 50%를 올려도 사실은 그거 되게 미미한 효과가 돼요. 그냥 한 사람의 연금 지급액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효과가 미미한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여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의 제도 자체가 기형적으로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소득대체를 사실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상황이 현재로 유지되거나 혹은 지금 야당과 여당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그냥 폭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인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이 기사에 나옵니다. 나중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인 빈곤은 주로 시장소득, 공적연금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 빈곤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소득의 부재가 있었고, 근데 이 시장소득의 부재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 빈곤의 원인이 이 노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계시고 경제활동 안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빈곤층, 노인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분들 1인 가구 빈곤층의 45.9%, 그리고 2인 가구 빈곤층의 34.8%가 재산소득이 빵원이라는 거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소득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나 배당 소득뿐만이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한다는 데 있는데, 뭐냐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개인 연금 자산을 형성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 그 노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분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처분 소득이 높게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사에 나와 있지만 처분가능 소득 중심의 빈곤율 산출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 기업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데 한국만큼 실물 자산 비중이 큰 국가는 드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거를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은 실물 자산도 현금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은 빈곤율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생각보다 그렇게 노인 빈곤율이 과연 심각할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적연금의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단 짧다라는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공적연금이 단어가 또 어려운데 그냥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높게 받으려면은 아까도 봤지만 가입 기간이 40년 돼야지 소득 대체율이 50%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하신 분이 없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입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빈곤층이 아니에요. 근데 공적연금 수령자들 보면은 1인 가구 빈곤층 50.5%, 2인 가구 빈곤층 67.7%가 이 공적연금을 수령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적연금 수령자들이 연금을 받지만 보시면은 1인 가구 빈곤층 29.7%는 20만 원 미만 받고 월, 2인 가구 빈곤층 50%는 연금을 40만 원 미만을 받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생활적으로 더 도움을 준다? 물론 20만 원, 4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20만 원 받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곤층은. 그럼 2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어떻게 살아줘요? 2인 가구 40만 원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가입자는 연금이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노인 빈곤층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들은 이 혜택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노인분들이 수년의 노인들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국민연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더라도 아까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가입 기간도 마찬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게 절대 노인 소득을 보장하는 부분이 전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가입자들 아까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으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노인 빈곤율 포함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냅니까 그걸. 그렇기 때문에 미가입자분들은 국민연금 미수급 노인분들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고 해서 그들의 빈곤 상황을 개선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 사각지대인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고 차라리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좀 정액적으로 정말 선별적으로 정말 빈곤에 처하신 분들을 잘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게 더 그분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 국고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국고가 아까 전에 계속 불공평하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입자들만 수혜를 받기 때문에 국고는 결국 국고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국민이 다 냅니다. 소득세, 소득 발생하는 소득세 다 내고요. 뭐 세금이랑 세금 같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세금을 내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근데 그 국고를 전 국민한테 걷고 나서는 그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에다가 국고를 투입한다? 이거는 형평성마저 상실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노인 빈곤의 원인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분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빈곤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될 게 아니라 정년을 연장을 시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정규직의 월급을 받고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조금 가격을 낮추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구조 자체가 정규직만 뽑고 계약직은 허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로는 실물 자산에 몰린 가구 자산 등이 기인한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아무래도 실물 자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현금화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노인분들 개개인별로 낮게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 빈곤율이 왜곡되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낮아서 연금을 많이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